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의사표시 쪽 가보겠습니다. 네, 의사표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순서가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지금 한 얘기는 성립 요건에 관한 얘기일까요? 효력 요건에 관한 얘기일까요? 성립 효력? 정답은 효력. 의사표시 존재는 뭐고? 성립이고,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는 것? 하자가 없는 것은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제 고장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일치의 반대말은 뭐다? 불일치. 불일치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죠. 알고 하는 것을 뭐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짜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혼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무슨 표시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 짜고 하는 것은 뭐다? 통정 허위 표시. 뭐라는 게 뭐다? 차고. 그러니까 하자 있는 게 뭐야 이게? 사기 강박. 무슨 강박이야? 이게 전부 다 효력에 관한 얘기예요. 의사표시 존재는 무슨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고, 당사자 존재, 성립 요건, 능능 갖추면 효력 요건, 목적 존재, 성립 요건, 목적 확가 적다는 뭐다? 효력 요건, 의사표시 존재는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일치하고 하자 없는 게 뭐다? 효력 요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위에 건 안 보고 그냥 밑에 것만 자꾸 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위아래 하면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공부해 가면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이제 법조문이 이렇게 적혀 있죠. 무슨 표시라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건 뭐로 적혀 있고, 그대로 통정 맞습니다. 이건 뭐고요? 차고. 그죠?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사기, 강박. 그래서 의사표시 얘기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효력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42페이지에 문제 1번 같은 경우 정답은 1번인데 공무원이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공법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행위는 뭐 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어디? 사법행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네. 그럼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 내는 것은 뭘까? 사법행위니까 민법 107조 적용 가능성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1번은 정답만 체킹할게요.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은 별표해 두시고 요거는 이제 조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사례 문제가 많습니다. 갑을병. 많은 데가 어디다? 의사표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꼭 맞춰야 됩니다. 자꾸 보다 보면은 사례 문제도 뭐예요?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갑은 무슨 의사 없이 네, 증여란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다고요? 네,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죠. 증여는 법률행위입니까? 준법률행위입니까? 네, 당연히 법률행위죠. 네, 증여. 여러분들이 폭리행위에는 증여는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폭리는 기부, 테이크, 현저 차인데 증여는 뭐만 있기 때문에 기부만 있기 때문에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폭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또 107조에서 다시 또 써먹죠. 진이 아닌 증여. 무슨 증여? 진이 아닌 증여. 네,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다 돼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전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뭐다? 옳은 것. 네,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은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107조하고 거기 554조 증여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이 아닌 증여다 그러면 빨리 이게 뭐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107조.
단독 허위 표시다라는 것을 빨리 뭐 할 것? 캐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7조 1항을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놓고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책에 들어가면 그걸 갖다가 뭐요? 이렇게 표시하고 저렇게 표시하고 자꾸 멋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조문은 피해갈 수 없으면 이 조문을 계속 붙잡고 읽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다 돼. 그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만약에 진위가 있으면 이 조문 적용하지 않죠. 제목이 뭐니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일 때 이걸 적용하겠다 했으니까 진위가 있을 때는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겠죠. 그럼 이때 진위가 진짜 의도하는 바일까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일까요? 맞다 틀리다? 풀다 보면 자꾸 지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다 자꾸 틀리니까 여러분 자꾸 물러섭니다. 그래 지인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자꾸 틀리다 그러니까 가면 건드리면 안 되니까 뭐예요? 지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야. 저절로 외워지죠. 문제 풀다 보면은. 근데 저절로 외워지는 게 아니고 진짜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그 스스로 납득될 수 있는 게 16개. 무의식 세계에서만 나올 수 있으면 그분 합격하고도 남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외운 걸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뭐예요? 불안하죠. 왜 자꾸 불안해? 왜 불안해? 다 맞추려니까 불안하지. 뭐 하려니까? 아니 40문제는 걸 다 읽고서 다 맞추려니까 욕심내니까 불안하지. 거기 30%는 버려야 돼. 몇 프로? 30%는 버리고 나머지 몇 프로 가지고 70%. 그것도 힘들면 몇 프로? 40%를 버리고 몇 프로 가지고 60%만 읽고서 내가 하겠다고 생각 가지면 가볍게 출발할 수 있고 공부할 때도 마다 좀 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목을 그냥 선생님 하는 다 외우려고 하니까 되는 거야.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2차 과목 많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그 2차 과목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야 될 것 같아요? 9월달부터야. 8월달까지는 양들을 전부 다 모여놔서 줄여가지고 9월달에 요것만 하고 할 거야 가지고 준비했다가 9월달에 막 달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 뭐 하려고 그랬게? 그럼 맨날 다 해야지. 이 요약지 한번 읽어봐야지. 기본서 한번 읽어봐야지. 읽어봐야지 해놓고서 못 읽으니까 항상 이게 뭐예요? 항상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맨날 왜 이럴까? 아무 문제 없어.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전부 다. 어떻게 산다고? 사는 모습이 다 같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밥은 먹고 살아? 안 먹고 살아요? 밥은? 밥 먹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조금씩 하라는 얘기야. 자, 107조 갑니다. 진위가 있으면 이 조문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진위는 쓰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안 해.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뭐다? 표의자 생각. 그래서 최선이라 판단해서 뺏긴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도 최선이라 판단했으면 진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진위가 있으면 몇 조 적용하지 않는다? 107조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107조 들어가면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원칙, 효력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알았거나 뭐 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뭐 한다? 무효가 되죠. 그 문제 2번은 그거 갖고 장난친 거예요. 자, 그럼 조문하고 이제 분석해 봅시다. 문제 2번에 1번. 을이 계약 체결 시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7조 1항에서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겠죠.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뭐다? 무효인데 유효라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2번은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을 선악관계없이 무효라는 것은 조문과 전혀 논리가 안 맞고, 세 번째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유효 무효? 유효가 아니고 무효. 네 번째,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없음을 모르고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뭐 한 거예요? 뒤집은 거죠. 그럼 계약이 뭐하다? 유효. 그럼 몇 번 정답은? 4번. 다섯 번째,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죠. 전혀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선의병. 선의병은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선의병은 보호 받잖아요. 그럼 그자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7조를 조문으로 구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07조는 원칙이 어디로 가고 원칙이 몇 번? 4번. 원칙 뭐하다? 유효. 언제 유효한 거예요? 네? 이거죠. 선이 또한 뭐예요? 무과실이죠? 그쵸? 언제 무효가 돼요? 악이 또는 뭐예요? 유과실. 말 장난한 거지 뭐 이거.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해놓고 원칙은 효력이 있다. 알 또는 알일 때 무효다. 그리고 이 무효 타고 들어가면 누구는 보호받고 네? 선의 제3자는 뭐하고? 보호를 받고 누구는? 악의 제3자는 뭐하지 않는다? 보호를 안 해준다. 근데 유효 타고 들어가면 승계, 취득, 방패, 선의도 뭐하고? 선의도 보호를 받고 악의도 뭐한다? 보호를 받겠죠. 이 조문 구조 가지고 틀리면 진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뭐 가지고? 조문을 물어봤는데 그걸 틀린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알 또는 알은 전부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7조를 잘 분석하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조문 분석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1번과 4번을 묶으세요. 몇 번이요? 자, 1번과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봅시다.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표의자의 진정한 속마음을 의미한다.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표의자 뭐다? 생각. 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이란 말 나오죠.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키워드가 뭐라고요? 최선으로 판단이라는 단어가 넘어간다. 진의가 있다. 따라서 판단에서 의사표시의 경우에 이를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무슨 문장을 이렇게 거지같이 써놨어. 부정은 뭐다? 긍정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의가 있는 의사표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3번의 1번에서 온 거예요. 보세요.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뭐예요?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이라는 단어 있죠. 키워드가 뭐예요?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 진의가 내심 효과 의사가 뭐라고요? 진의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뭐야 이게? 진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문장을 이렇게 부드럽게 고쳐내겠지. 이건 그냥 판례를 그대로 원판으로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무슨 단어가 키워드예요? 강박이지. 예?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에서 1페이지에서 맨 밑에 110조 강박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강박당해서 증여를 했다 이야기예요. 뭐 당해서? 그럼 강박당해서 증여했는데
12년이 흘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몇 년이요? 10년. 강박당해서 정해가지고 12년이 흘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강박은 거기 110조 1항에 출발이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네? 강박은 출발이 취소 아닙니까? 어디라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가능할 수 있잖아요. 강박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3년, 10년. 10년. 응? 또 입에서 뭐지 또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강박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10년. 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아무리 길어도 몇 년? 10년. 그러니까 12년 전 강박당해서 증여한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이 110조 강박 취소 가지고는 소를 제기할 수가 없죠. 못하잖아 지금. 유효됐으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쪽으로 오는 거야. 어디로 가가지고 12년 전 강박당해서 정했을 때 나는 그 증여할 때 진이 아닌 증여를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당시 진정으로 바라지 뭐요? 아니하고 줬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 진이는 뭐다? 너의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 뭐다? 생각. 그래서 최선이라 판단해서 말을 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진위가 있으면 이거 조문 적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강박당해서 12년 전 증했을 때 이 조문으로 했기 때문에 끝난 거지. 몇 조 들고 오면 안 된다? 107조 들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 아셨어요? 왜? 여긴 출발이 몇 번이고 여기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이게 인정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몇 번과 몇 번? 1번과 몇 번? 3번. 1번과 3번. 4번. 그래서 강박당해서 증여했으면 몇 조 문제지? 110조 취소 문제지. 예? 갑자기 진이 아닌 증여를 끌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그러니까 최선이라 판단해서 준다고 했으면은 뺏긴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있는 것이다? 진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갈게요. 몇 번이요? 4번. 이제 이것저것 갖다 섞어서 내는 거죠. 자, 비진위 표시 107조 원칙 유효 예외 무효. 4번에 1번 비진위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죠. 그죠? 네. 두 번째,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에, 자, 키워드가 뭘까요? 대리권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가 틀렸죠. 네. 대리권 남용이 뭐죠? 두 글자로 압축해 보세요. 삥땅. 뭐라고요? 옛날에 적었어. 근데 생각이 안 나. 근데 또 적어. 매일 적고 또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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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적습니다. 문제 풀고 찍고 맨날 찍기만 합니다. 네. 자, 삥땅. 대리인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죠. 그걸 그대로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본인한테 전해준 중간에 삥땅 쳤습니다. 그걸 대리권 뭐다? 남용. 유권 대리일까요? 무권 대리일까요? 응? 대답하세요. 무슨 대리? 유권 대리니까 몇 번? 4번. 4번이요. 무권 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상대방이 본인한테 중도금 잘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들의 문제지 상대방 문제는 아니잖아. 다만 상대방이 제가 삥땅 친다는 사실을 뭐였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그때 107조 1항 단서를 빌려다 씁니다. 자, 107조 1항 단서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조문을 보라고, 조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기본서, 요약집에 있는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자꾸 거기다가 까먹지 말고 원조, 원래 조문을 가서 확인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동산 중개할 때 임장 활동 안 하고 그 중개업자 말만 듣고 가서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 안 생겨.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현장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현장 가면 다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자리가 높이 올라가면 밑에 현장을 알아 몰라? 아니, 자꾸 꼭대기 올라갈수록 밑에 이 실물을 잘 봐요, 못 봐요? 맨날 뭐만 봐도 여기서 보고만 받으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밑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80% 이상 올라가면 거기다 80%는 깎여.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것만 보고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밑에서 문제 생기면 나중에 일 터지면 크게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는 중개업자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임장활동. 막 싸워요. 야, 이 판례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싸울 거 없어. 그 관련된 판례 원판을 떼가지고 그냥 뭐 해주면 돼, 그냥.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 판례 원판을 뭐 해서 프린트해서 그냥 딱 갖다 제시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근데 계속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가끔 보면 여러분들 서로 스터디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가르치는 경우 있어, 없어? 아니,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뭐 한다고? 선 못하게 뭐 한다고?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다? 조문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107조이랑 단서를 보고서 요거 어디서 붙여 먹는다. 대리권 남용해서 붙여 먹죠. 대리권 남용은 원칙 뭐니까 4번. 그죠? 무건들이 아니에요. 퍼펙트 위한 거예요. 다만 삥땅 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거기 107조 1항 단서 빌려다가 알 또는 알일 때 뭐한다? 확정 무효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알 또는 알의 기준은 본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건 상대방 기준이 본인 기준이? 아니, 나중에 대리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대리권 남용이. 자, 문제 3번 갈게요.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죠. 자의로 사직서는 진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부정, 긍정이니까 뭐다? 진위 의사 표시이다. 되겠죠. 네 번째 질문.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 일을 당시 안 경우죠? 안 경우는 통정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죠. 통정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사자끼리 무조건 뭐예요? 무효. 자, 다섯 번째.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 을이 대출 약정세 주 채무자가 서명 날인했죠.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권 반환 채무를 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출 나왔다. 무슨 단어를 찾으세요? 양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대출 나오면 뭘 찾아라? 양해. 대출 나와서 양해가 없으면 진위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진위가 있으면 107조 예외 무효도 안 되고 통정도 적용되지 않죠. 됐어요? 무슨 단어 나오면? 대출 나오면 뭐 찾으세요? 양해. 양해가 없으면 뭐가 있다? 진위가 있다. 그러면 사인한 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사인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양해라는 단어를 잘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해줄까 안 해줄까? 잘 안 해주죠. 왜요? 보통 명의 대위에서 대출한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인한 자가 책임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5번 별표. 옳은 것 1.
공무원 사직 공법행위 적용한다 안 한다? 107조 적용 없다. 두 번째, 대리인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한 경우에 대리인으로서의 의사표시 불일치는 본인의 진위를 기준 판단합니까? 행위 하자가 있으면 행위를 한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세 번째, 표의자가 진위 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단 짜고 한 것이 아니고 뭐다? 혼자 했다는 것. 네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행해진 입양. 입양은 가족행위죠. 가족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4번이 정답으로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문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4번 지문 별로 안 중요해요. 몇 번 지문 나머지 끝들. 자, 다섯 번째는 진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표의자 생각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뺏긴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어도 내 최선 판단 이런 말이나 뭐예요? 진위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107조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통정입니다. 자, 6번에 정답 4번만 체킹해 볼까요? 취득한 이득은 뭐 해야 되고요? 반환해야 되고. 키워드가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서 나와요?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어디서? 타당성에서 쓰는 용어지. 통정에서는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불법 원인급여. 자, 여러분들 명의신탁 약정 무효. 불법 원인급여 이다 아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불법 원인급여 이다 아니다? 아니죠. 어디서 놀아요? 적법성에서 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타당성 들어갈 때만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자, 7번 가보겠습니다.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 을과 허위의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 을은 다시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채권자가 나오죠. 이 채권자는 포크를 들고 있다. 뭐 들고 있다? 포크. 포크 왜 들고 있을까? 그 채무자 부동산 뭐 했어? 콕 찍어가지고 무슨 집행해서 강제 집행해서 거기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포크를 찍으려고 하는데 누가 이름 부르죠. 잠깐 보고 다 왔더니 어디 갔어? 사라진 거야. 을로 사라진 거야. 누가 사라졌다고요? 을. 아셨어요? 이때 이 포크를 뭐냐면 나중에 그럼 이걸 다시 원위치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 다시 포크 찍을 거 아니야. 그런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걸 이제 채권자 취소권. 무슨 건? 쓰지 말고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1페이지. 2번 통정 허위 표시 관련된 조문에 거기 406조 있어요 없어요? 채권자 취소권 앞으로 뭐라 합시다? 포크로 합시다. 포크. 에? 자, 볼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 가장 대표가 108조 통정이죠. 재산 빼돌리기. 통정했을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포크를 가장 매수인에게는 찍을 수 있겠지. 무효니까. 근데 건너간 선의병한테는 찍을 수가 없겠지. 그러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이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정답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정답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5개 지문에 이렇게 옆에 그냥 폼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절대 뭐로 찍지 마세요. 정답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의고사들은 가끔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도 뭐 하세요? 개무시하세요. 뭐 한다고? 중요한 것은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중요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그냥 뭐다? 포커. 누가? 채권자 취소권. 아, 채권자가 뭐 들고 있구나. 포커 들고 있는데 포커는 누구한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무효일 때 가서 푹푹 찍는 거지 유효일 때는 찍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봅시다. 다시 갑시다. 그럼 7번에 1번. 을과 거래한 병이 선이라면 병은 유효한 소유권을 뭐하고? 취득하고. 맞죠? 갑은 을에게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 부당 이득 반환 뭐예요?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뒤에 보세요. 병이 뭐 있는데 선의에 대해서는 제3자 병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왜 이렇게 자꾸 길게 늘어뜨릴까요? 간단해. 외운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외운 사람 중간에 있다가 까먹어. 아니, 문장 읽다 중간에 치매가 와가지고 뭐야? 못 묻는 거지? 지금 병은 선의는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자, 통정은 출발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당사자끼리 무조건 무효야. 네? 백치일조는 왔다 갔다 하죠? 짜고 한 것이 아니고 뭐 했으니까? 혼자 했으니까. 근데 통정은 둘이 뭐 했어요? 짜고 했으니까 이거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야. 무조건 뭐다? 무효라고요. 근데 이 무효가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무효 타고 들어갔을 때, 자, 나누죠? 누구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선의 제3자는 보호를 해주는데, 누구는? 악의 제3자는 보호를 안 해주죠?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그래? 이런 무효를. 누구는 보호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뭐다? 상대적.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고 친 애들은 갑이요, 을이요. 아, 갑이죠. 을은 먹고 튀고 건너간 병이 있으면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돼? 상식적으로. 얘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뭐 한다? 해석하는 것이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병은 선의를 주장하겠지만 갑은 뭘 주장할까요? 무효 악이 주장하겠죠? 병은 뭐 주장하고? 그러니까 안에 4가지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나올 때마다 뭐에 맨날 첫 번째, 선의는 뭐가 된다? 뭐 된다? 주장된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자꾸 벙어리가 되면 안 돼. 자꾸 뱉어야 돼. 선이 뭐이든 선이 뭐는 묻지 않는다. 자, 병이 보호받으면 건너간 적은 뭐라 할지라도 승계 취득. 그리고 선의는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누군 주장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다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누구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호막 친 적이 분명히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1번 질문, 선의는 추정되니까 입증 면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정되는 건 답을 아는데 입증 문제를 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 사람은. 여기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1번 지금 뭐 한 거예요? 틀렸다.
2번 제3자 병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선의인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맞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108조 2항의 제3자는 뭐만 있으면 돼?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 유무는 묻지 않죠? 세 번째 제3자 병이 가장 매매에 무효를 주하는 것은 뭐하다? 모방하다. 맞지요? 네 번째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 A에게 갑을 허위 표시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포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누구한테는 못 찍지만 선의병한테는 못 찍지만 누구한테는 무효인자한테는 찍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다수설에 의하면 허위 표시에 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다수설은 읽지 마세요. 판례만 읽으세요. 다음 넘기시고요. 8번 문제. 8번 A는 B와 짜고서 짰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통정 108조 딱 떠오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선희 씨가 B로부터 부동산 매수하여 다시 이전 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 1. A, B 사이의 법률행위 외관 허위 표시임을 몰랐던 점에 C의 과실이 있다면 C는 보호될 수 없다. 네? 몰랐다 선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다.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믿잖아 지금 이렇게. 그냥 틀렸지. 두 번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는다. 벌써 틀렸지. 선의는 뭐 된다? 추정된다. 8번 C가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행위 당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무슨 당시? 계약 당시가 되겠죠. 다른 게 아니고 요 계약할 당시에 앞에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몰랐다면 뭐예요? 선이죠. 에? 근데 을이 3일 뒤에 와가지고 병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줄게. 나 사실은 갑한테 짜고 받은 거다. 알려줬어. 계약 당시는 뭐 했는데? 몰랐는데 며칠 뒤에 그 사실 알게 됐지. 선이야 악이야?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어디다? 계약 당시 기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 행위도 판단 시기가 어디다? 계약 당시지. 항상 모를 때는 계약 당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번이 정답. 네 번째, 선의 씨가 그 무효를 알게 돼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제3자 무효 주장할 수 있죠. 다섯 번째, A의 채권자가 C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거래 안전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허용된다. 아까 채권자가 포크 들고 누구한테 가면 안 된다고. 선의병한테는 접근 금지죠. 누구한테는 찍어도, 을한테는 찍어대도. 자, 9번 틀린 거 정답 3번 볼까요?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 증여 매매 모두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뭐 기억나요? 응?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했을 때. 그래서 프린트물 1페이지에 108조 밑에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죠. 그죠?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고 186조 등기도 있죠. 증여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네? 증여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증여도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되겠지. 매매도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을 때 그 등기 후에 취득 원인이 매매로 기재가 됐다는 얘기지. 요즘 이 증여가 또 자꾸 떠오르죠. 자꾸 부동산을 규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법의 규제는 완벽해요, 불완전해? 불완전하니까 또 그거에 또 삐져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뭐지 또 뭐 하겠다고? 증여 쪽으로 팔지 않고 뭐 하겠다고? 증여 쪽으로 하려고 자꾸 또 하다니까 또 그것도 뭐 하겠다고? 또 막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법으로 다 막어? 그게 법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뭐 있다 없다? 법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또고 당하는 사람이 아우성치죠. 원래는 저는 맞추려고 총을 쐈는데 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괜히 엉덩이 보이다가 맞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보시면은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을 때 그 등기는 186조 등기한 거죠. 근데 취득 원인은 등기부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 근데 실제는 뭐죠? 증여. 그럼 따져보는 거예요. 이 등기가 유효등기인지 무효등기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에 초점을 두면 등기는 무효등기야. 근데 원래 숨어져 있던 증여에 초점을 두게 되면 등기는 무슨 등기야? 유효등기야. 그러니까 증여는 뭐가 유효, 매매는 무효, 현재 등기는 유효등기, 실체관계의 모함으로. 그러니까 그 뒤에 제3자가 악의일 때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또 머리 쓰지 말고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그대로 승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의도 뭐 한다? 보호를 받는다. 거기까지 생각이 뻗쳐 있어야 돼.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다가 딱 지문 뜨면 바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가불병, 통정을 그림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딱 보면서 그냥 읽으면서 나와야 돼. 뭐 하면서? 지금은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림 그릴 시간이 통정 만족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증여는 유효, 매매는 뭐다? 무효, 등기는 무슨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그러니까 제3자가 선악 묻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승계, 취득, 방패에서 보호받는다. 자, 10번. 틀린 건데 그냥 3번 좀 읽어보세요. 전매, 수일 후 병이 그 부동산이 무슨 표시이므로 허위 표시로 을이 취득한 것을 뭐하게 됐다? 알게 됐다. 이 사람은 선의일까요? 악의일까요? 계약 당시는 몰랐어. 뭐 했다고요? 근데 그 매출을 알게 됐다고 그랬죠? 선이야, 악이야? 응? 선이야. 그럼 보호 받아, 못 받아? 보호. 받죠. 그럼 비슷한 거 해볼까요? 거기다가 갑이 을한테 대금을 주고 뭘 주고?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3억 줄 테니까 사와라. 자, 3억 들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예? 누구 토지를? 네, 병 토지를. 자, 그러면 계약 당시, 매매 계약 당시 병은 이런 명의신탁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뭐라고요? 선이요. 근데 나중에 등기를 하는 주는 과정에서 뭐 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넘겨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그때 명의신탁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아셨어요? 자,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요? 무효 등기일까요? 그러면 어느 때 기준 잡으면 계약 당시를 잡으면 뭐고? 선이니까 이게 무슨 등기고? 유효 등기고 등기할 때 이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를 기준 잡으면 이 등기는 뭐다? 무효 등기다. 이런 얘기예요. 선택하세요. 있을요? 뭐가 잘 안 들려. 있을요? 없을무? 뭐라고요? 이유는
그래요. 당시를 기준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느 때가 아니고. 계약 당시 선이면 선이고 그에 알게 된 건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뭐한 거예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기시고. 다음 11번. 비슷해요. 갑은 채가운 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친구일과 짜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등기해 두었다. 포인트가 짜고죠. 통장. 근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한테 매도하고 또 등기 넘겨줬죠. 완전 의리가 없죠. 네? 자, 1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네?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제3자는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여기 뭐예요? 여기 무효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제3자가 가장 매매하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죠. 왜? 제3자가 알고 취득했으면 악이죠. 세 번째는 갑을세 매매가 무효는 맞고요. 제3자 소유권 등기는 언제나 무효, 촌스럽고 네 번째,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예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제3자가 뭐면? 악이면 포커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선임은 뭐 할 수 없지만 찍을 수 없지만 다음에 다섯 번째, 갑이 을에게 통정 회피시를 뭐하고 처리하고 소유권 등기 말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뭐가 됐으면요, 그 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되지 않을까요? 자, 12번 가볼게요. 갑은 자기 물건을 을에게 뭐 했다? 가장 매매했다. 물건을 선의 병한테 매도했다. 다시 누구한테? 악이 정에게 매도했다고 되어 있죠. 실제 시험에서 갑을 병 정이 나오죠. 보통은 세 사람이 보통인데 네 사람까지 나오면 문제가 더 훨씬 쉽습니다. 보통 악의 정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제 풀게 되면 좀 요령이 생겨요. 뭐 갑을 병 가지고 얘기해서 정답이 어디에 보통 악이한테 가 있는 겁니다. 왜? 승계, 방패. 선의 병, 악의 정, 방패. 따라서 거기 2번 보시면 을병 매매 계약은 뭐함으로? 병이 선이니까 유효죠. 그러니까 정이 악이라 할지라도 정은 그 물건을 뭐한다? 취득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갑을 병 정 나왔을 때 보통 정은 악의로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앞에 사람을 보세요. 자, 13번이 기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뭐했다? 가자. 을 명의로 등기 마쳤다. 근데 을은 엑스토지를 또 병한테 등기를 마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억, 매매 계약은 통정이니까 무효죠. 니은, 증여는 은닉행위니까 유효죠. 네? 디귿, 갑은 병한테 엑스토지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을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니까 병은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유효 등기니까 뒷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승계되잖아요. 그러니까 릴에서 또 한번 멋부렸잖아요.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때 뭐가 있어도 가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하죠. 설령 뭘 할지라도. 아니 악이라 할지라도 뭘 할지라도 제가 출제자면 악이로 내버릴 거예요. 근데 뭐 선이 육아실이니까 보호되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등기가 무슨 등기이기 때문에 제3자는 뭐뭐 묻지 않고 그냥 승계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갖다 붙여가지고 뭐요? 어쨌든 답은 맞아요, 틀려요? 선이 육아실 다 보호받잖아요. 설령 뭐라 할지라도 악이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14번, 15번 그냥 풀어보세요. 알 수 있는 거고 54페이지 16번 몇 번이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죠. 자, 봅시다. 통정 회피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기억. 허위표시 무효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선은 뭐 된다? 추정된다. 맞다. 두 번째, 니은 선이 3자는 선이이며 무과실예보된다. 틀렸다. 디귿 서3자 쪽에서 무효주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다. 리을 단독행위는 통정표현 적용이 없다. 여기서 잠깐 스톱해야 돼요. 단독행위가 두 가지가 있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있으니까 통정이 적용되겠지.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이 적용되지 않죠. 함정.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의고사에서는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모의고사 기준 잡으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40개에서 몇 개 맞기를 원해요. 본인이. 몇 개 맞기를 원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러면 40문제에서 30%는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10개는 뭐야? 25점 아니야. 그럼 10개는 뭐 하는 거야? 10개는. 내 영역이 아니잖아. 그럼 몇 개 가지고? 30개 가지고 풀고 거기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틀린 10개까지도 막 틀렸다고 막 신경질 내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상처받죠. 상처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언제 잘하면 돼? 곧 100일이 다가오죠? 곧 뭐가 다가온다고? 100일은 그래도 숫자가 3개나 있지. 100일 넘으면 숫자가 몇 개로 줄어들어? 갑자기 쫄아, 이렇게. 쫄지 말고 뭐 한다? 지금까지 안 것 무진장 많아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정리가 됩니다. 단독행위는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는 통정회피 적용이 없다. 당연히 의사표시는 공법행위는 적용하면 안 되지.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다른 표시하는데 상대방과 통정해야 한다. 통정이란 상대방이 단순히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통정이 뭐하는 거야? 통정, 글자가 서로. 그럼 인식하는 정도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네? 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짜고. 자, 시옷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회피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포크. 네. 한편 채권자 취소권 된 채무자 법률행위도 통정회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당연히 뭐 무효가 되겠죠. 네, 16번 잘 맞춰본 답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7번에 3번 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1페이지에 통적 제일 마지막에 든 조문이 몇 조?
천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임을 쓴 게 있죠. 1페이지에서 1페이지. 통정 마지막 점은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죠. 상속인 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DNA가 같다. 꼭 기억하세요. 뭐가 같다고요? DNA가 같다. 가장 매매 후 나타난 자는 맞지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닙니다. DNA가 같기 때문에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죠. 그럼 책자에서 55페이지에서 색깔 집어넣어 볼까요? 박스 2개 있죠.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점 색깔 칠하세요. 가장 매수로부터 매수한 자 있죠? 네? 그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은 뭐가 되겠지만 제3자이겠지만 오른쪽에 밑에서 세 번째 점 가장 매수로부터 뭐 받은 사람? 상속받은 자는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그래서 보통 선의의 상속인 나오면 그게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인 나올 때마다 뭐가 같다고요? DNA가 같다. 그렇게 지금 107조하고 몇 조? 108조 풀었죠? 에?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어떻게 전달될까 해서 매주 조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7조 밑에다가 거기다 다 표시해놨죠. 표시되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에? 정답도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정답 안 적어놓으니까 이런 불안해서 공부 못한다고 난리를 쳐. 그래서 뭐예요? 정답 적어놨잖아. 보시면 거기 이렇게 있지.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있지. 이런 것도 있지. 에? 그게 문제 번호야. 앞에 우리 문제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그 정답 중심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7조 거기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108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딱 끝나고 나면 요 조문만 딱 뭐 하면 이렇게 갖고 있고 그 조문 따라서 계속 뭐 하세요? 읽고 또 읽으면 어떤 문제든 그 안에 정답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다 했어, 지금. 어제부터 의사표도 대리까지 다 해놨다고 거기까지. 계속 뭐 할 거예요. 무효, 취소, 뭐다, 조건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8월달까지 뭐 해놓고 계속 이거 읽으시라는 얘기야. 107조 관련된 이야기, 108조, 109조. 아시겠어요? 네, 잠시 더 하도록 할게요.